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대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이들 치아 손상, 외상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만나 뵙군요. 이게 영상이 갈수록 인기를 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교수 현웅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제가요. 소아 치과 외상의 관리법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아이들의 치아 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진 이런 게 좀 궁금하다고 또 질문하신 분 계셨어요. 네. 이거 정기검진 먼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요새는 이제 많은 지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구강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가 한번 관찰하고 그거에 네.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서 저희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는 아래 앞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치과를 좀 방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앞니? 예. 그래서 늦어도 한돌 되기 전에는 네네. 소아치과나 일반 치과를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한돌 되기 전에 치과를 가야 되는 걸로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참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네. 한둘의 첫 그 검진을 받되 네네. 그 이후에는 정기 검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아이들이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형태가 이상한다든지 치아의 퀄리티, 그러니까 껍데기가 뭐 부실하다든지 네네. 혹은 뭐 치아의 맹출, 그러니까 치아가 나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문제점이 감지될 때는 좀 더 자주 봐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개 3개월에 한 번씩 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에 2차례, 즉 6개월에 한 번씩 검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들에게 잘생기는 치과 외상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은 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 그때부터 이제 사고가 생깁니다.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네네. 그럴 때 이제 허무하게 이가 부러지거나 이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와, 그럼 주로 앞니가 많이 빠지게. 맞습니다. 앞니가 제일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네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어서 앞니가 네네. 주로 다칩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활동적이 되면은 네. 또 영구치아도 또 다치게 됩니다. 아이고, 저. 예. 그래서 네. 청소년기까지 증가하다가 네네. 성인 됐을 때는 이제 자중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치아 외상이 생긴 경우, 네. 그죠? 이게 당황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네. 그러면 좀 집에서 좀 뭔가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잘 생기는 질환별로 좀 네. 얘기를 해주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다쳤을 때 네. 단순하게 이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위치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치아 주변에 뭐 붓거나 치아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으면은 대개는 이제 입 안에 상처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찢어진 자국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네. 바깥쪽에서 얼음찜질만 좀 해주면은 금방 이제 낫는 경우가 있고요. 며칠 후에 낫는 경우가 있고. 냉찜질이 거죠? 맞습니다. 온찜질이 아니죠? 예, 처음에 이제 바깥쪽에서 냉찜질 하시고 네. 그쪽에 이제 말하자면 더 부어 오르지 않도록 냉찜질을 하고 하루 이후부터는 이제 혈액순환에 의해서 헤마토마라고 그래가지고 혈종이 빠지도록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에 동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이제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네. 집에서 단순하게 치아가 조금 흔들리는 것인지 혹은 어디가 뭐 부러진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한 치아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치아의 위치가 좀 많이 원래 알고 있던 위치하고 좀 달라진 경우 혹은 치아가 이제 완전히 빠진 경우 이런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치과에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치과에서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검사를 해서 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바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부러진 경우는 어떻습니까? 치아가 이제 부러지는 것은 밖에 보이는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머리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제일 겉에 있는 껍데기가 부러지는 경우, 안쪽 껍데기가 부러지는 경우, 치수가 노출되는 경우, 네. 뿌리도 부러지는 위치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밖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부러진 경우에는 치아의 조각이 혹시 있어서 그 조각이 쓸모가 있게 되면은 그걸 붙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좀 산산조각 나거나 혹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요새는
복합 레진이라고 하는 좋은 재료가 있어서 치아 형태를 또 이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뿌리가 부러진 경우에는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네. 뿌리가 부러졌을 뿌리가 때 부러졌다. 예, 그러면 뿌리의 끝부분이 이런 부러졌을 경우에는 그 윗부분만 고정이 잘 되면 또 쓸 수가 있는데 네. 중간 부분이라든지 잇몸 근처에서 뿌리가 부러지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좀 진행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서 네네. 치과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치과 의사들이 대학에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놨기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해주실 거고, 만약에 좀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이제 대학병원 교수한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통증은 뭐 되게 심한 거죠? 잇몸 제가 뿌리가 다쳐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치수가 노출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신경 다발 같은 것도 있고 또 치주인대라는 조직 내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용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통증은 심할 것입니다.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 인체 뭐 손상이 되고 이제 손가락이 잘리거나 하면 이런 것들 잘 식염수나 이런 데 잘 네네. 사서 아니면 우유 사서 이렇게 가지고 네네.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치아도 부러지면 그런 걸 또 챙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치아가 예를 들어서 통째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그 치아를 원래 자리에다가 이제 잘 심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심는 게? 잘 심을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 유치인 경우에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속에 있는 영구치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네. 영구치아 싹이 이미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치가 빠질 경우에는 다시 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영구치인 경우에는 이제 그게 빠지면은 이제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심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치주 인대 조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 심어지는 게 중요한데 구강 밖에서 그 치주 인대 조직은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골든 타임이 30분이군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건조된 데가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우유통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담궈서 30분 정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유통에 담가가지고 치아를요? 치아 빠진 것을 담궈서 네네. 빨리 치과로 가면은 일단 그걸 심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골든 타임을 넘어가거나 혹은 그 골든 타임 이내지만은 치주인대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네네. 또 여전히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씹는 경우에 신경이 다시 자라나요? 어떻습니까? 예, 다시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와,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곳은 네네. 다친 사람의 나이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치아가 뿌리가 자랐을 때 뿌리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다 자라기 전에 다치게 되면 뿌리 끝으로부터 공급되는 혈류 공급량을 여전히 많이 할 수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치수 조직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치아가 덜 자란 상태에서 이가 빠진 다음에 제 시간 내에 재식했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되게 높고요. 네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성인인데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심었을 때 그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성인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재식을 하고 나서 필요한 근관 치료, 즉 신경 치료 같은 것을 또 하게 되면 수명을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외상이 생기면요, 이 치아만 정확하게 다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얼굴 주변부터 입술 또 코 안쪽까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은 치아를 중심으로 다쳤다고 하면은 네네. 치과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이 치아 주변으로 골 조직에 대한 그런 방사선 사진 검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놓쳤던 아래 턱뼈라든지 위턱뼈에 금이 있거나 혹은 이쪽에 악관절 쪽이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쪽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요거 관골 쪽 안쪽이 또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치과에서 일단은 알 수 있고요. 입안에서 예를 들어서 혀에 구멍이 뚫리거나 혀가 일부가 찢어지거나 네네. 입천장에 구멍이 뚫리거나 혹은 안쪽에 볼 같은 게 심하게 찢어지거나 입술 안쪽이 심하게 찢어질 경우에는 그것은 치과에서 흔하게 하는 수술로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내에 난 상처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흔적도 없이 잘 아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를 방문하시면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주로 주간보다는 야간이라든지 혹은 휴일에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야간 휴일에
치과 응급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경우에 119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빠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상주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치료를 또 계속 진행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깨알 홍보도 또 하시고요. 이거는 편집하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치아 외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 역할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